지금 바로 여기 원대방송. 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BN 뉴스 손민지입니다. 낮이 길어지는 춘분을 지나고 캠퍼스 내에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완연한 봄이 되었는데요. 새로운 기분과 함께 좋은 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WBN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 대학 내 시외버스 승하차장 설치를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때입니다. 손진아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17일 대학 내 고속 시외버스 승강장 설치를 촉구하는 정식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집회는 경찰에서 인정한 정식적인 집회로 10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본 집회는 원광대 총학생회를 주축으로 원광대에서 출발하여 익산시청 앞까지 가두행진을 진행하며 학교 내 시외버스 승강장 설치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집회 규모로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원광대학교 15개 단대 중에 오늘 이제 주문의를 통해서 3개 단대만 오늘 선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0명 정도 저희가 이미 익산경찰서에 처음에 협의를 해서 1000명 정도로 나왔고요. 지금 방식 같은 경우는 유치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을지 저희가 장담할 수 없지만 그동안 21년 동안 저희 원광대학교의 시외버스 승하차장의 요구에 대해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익산시에게 이제는 진짜 학생들의 힘이 무엇인지 보여줘야 되는 시기라고 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섰고요. 시외버스 승하차장이 꼭 올해 건설되었고 내년에 건설되었고 이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시작이 솔직히 저는 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아무도 안 했다면 제가 먼저 시작해서 이게 아마 차츰차츰 더 원광대학교 문화로 된다면 언젠가는 꼭 시외버스 승하차장이 유치되지 않을까 하는 큰 마음으로 준비를 하였고, 또한 익산 시민에게도 편의를 도모하고 익산시에도 발전의 기회가 되는 시외버스 승강장 설치를 일관하지 말고 상생할 수 있도록 해결해달라며 촉구했습니다. 익산시가 원광대학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도시의 어떤 균형 발전, 또 경제 활성화 이런 걸 위해서 적극 나서야 돼요. 익산시는 유독 그 원광대학교를 좀 외면하는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운송업계, 택시나 그 버스 노조의 그분들의 이제 그 분리에 대한 것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적극 반대를 하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원광대학교가 어려움에 처하고 또 학생들이 굉장히 불편해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학교 측으로 봐서도 타 지역 학생들의 유치 문제나 또 전주 군산에서 거주하는 학생들의 통학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리한 여건이어서 버스 승강장을 유치하는 것은 우리 어떻게 보면 권리를 찾는 그런 문제고, 학우들 모두의 참여와 관심으로 꼭 해결돼야 할 문제입니다. WBN 뉴스 손진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3일 총학생회 출범식과 새내기 문화제가 진행되었습니다. 총학생회의 새로운 비상을 꿈꾸는 현장, 박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23일 문화체육관에서 총학생회 출범식과 새내기 문화제가 열렸습니다. 김도종 총장을 비롯한 보직 교수와 재학생 3,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니수 총학생회장은 자율방범대의 다양한 활동을 선서를 통해 다짐했습니다. 자율방범대는 미니수 총학생회장을 비롯해 재학생 4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학생들의 안전한 캠퍼스 생활을 위해 활동합니다. 이어 새내기 문화제에서는 퓨전국악, 노래, 춤공연 등 중앙동아리 학생들의 수준 높은 공연이 이어져 학생들의 열정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안전하고 젊음이 넘치는 캠퍼스가 되길 바랍니다. WBN 뉴스 박현입니다. 우리 대학 내에 위치한 헌혈의 집 원광대 센터가 잠시 운영을 중지하게 되었습니다. 헌혈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이유일까요? 자세한 내용 김동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01년 개소한 헌혈의 집 원광대 센터가 올해부터 문을 열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른 센터에 비해 운영기간이 짧고 헌혈자마저 적어 더 이상의 운영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학은 생명나눔 실천운동을 주요 봉사활동으로 정하고 여러 단체와 공동으로 헌혈 및 헌혈증 기부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혈에 대한 인식 개선운동과 함께 이동 헌혈버스를 이용해 헌혈운동을 지속해서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혈에 대한 인식은 쉽게 바뀌지 않았고 결국 헌혈의 집 원광대 센터는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헌혈의 중요성은 일단 혈액은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인공 혈액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일단 환자 수혈을 필요로 하는 환자한테는 헌혈이 가장 중요한 그런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일단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혈액은 보관 기간이 있어요. 장기간 막 계속 보관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계속 헌혈을 해줄 수 있어야지 환자한테 공급이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보통 지금 250만 정도 헌혈을 한다고 하고 있기는 한데 그거는 이제 인구로 따진 건 아니고 250만 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300만 정도가 돼야지 안정적인 혈액 확보가 충분한 거고 적정 체열량은 지금 현재 혈액을 보유하고 있는 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하루 그러니까 5일분, 그러니까 5일분이 적정 혈액량이에요. 그래서 적정 혈액량인데 지금 현재는 혈액형 걸로 봤을 때 한 2.5일에서 3일분 정도가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헌혈의 집 원광대 센터는 대학로에 위치한 익산센터와 통합하여 새로운 곳에 자리 잡을 예정입니다. 하루빨리 학우들의 헌혈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WBN 뉴스 김동관입니다. 전북대학교 방송국 UBS의 뉴스를 전해드리는 대외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의 대외 소식입니다. 전북대에서 외국인 투자 기업 채용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우리 대학도 참가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UBS 김정아 기자가 전합니다. 이달 15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전북대학교 학생 취업 지원처에서 교내 채용 설명회 및 상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에는 전북대학교 진수당 1층 가인홀에서 전라북도와 코트라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2016 전북권대학 외국인 투자기업 채용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전북대학교와 전주대학교, 원광대학교, 군산대학교, 우석대학교, 호원대학교가 함께 참가했으며 설명회장에는 취업 정보를 듣기 위해 모인 학우들로 가득 찼습니다. 네, 지금 저는 전북대학교 4학년인데요. 취업 시즌에 맞춰서 마침 진수당을 지나가는 길에 취업 외국인 기업 설명회 플래카드를 봤어요. 그래서 평소에 제가 관심 있게 보던 유니클로라는 기업이 있기에 꼭 참가해서 정보를 얻어야겠다 해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 전략으로서는 기업이 어떤 인재상을 원하는지 그것부터 먼저 파악을 한 뒤 일단 그것을 제가 어떻게 살릴 것인가 판단하여 일단은 그거를 자기 PR을 잘 해볼 생각입니다. 이 행사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각 기업들이 기업 홍보 및 발표 시간을 가졌으며 이어 4시부터 6시까지 선착순으로 기업별 개인 상담을 받는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저희 전북대학교 취업지원과에서는 매년 상반기, 하반기 교내 채용 설명회와 상담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집중되는 시기는 기업체 공채와 맞물리는 3월달하고 4월달, 그리고 하반기에는 9월달하고 10월달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석 채용 설명회 담당자는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서는 취업준비생뿐만 아니라 대학교 1, 2학년 때부터 미리 채용 설명회를 찾아듣는 게 좋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자신이 원하는 기업 인재상에 맞게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UBS 뉴스 김정아입니다.
다른 학과에 대해 한쪽으로 치우친 의견이나 견해를 가지신 적 없으신가요? 생각을 전환시켜주는 코너 별꿀. 이번 주는 어떤 학과를 찾아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국문과를 다니면서 받은 편견들이 어떠신지, 뭔지. 개인적으로는 뭐 아무래도 막 문학 이런 거 배운다고 하면 뭐 되게 책만 읽는 그냥 책벌레나 아니면 약간 고리타분하고 범생이 같고 맞춤법 막 거기에 대해서 막 성애자 같은 그런 느낌? 네, 고서 많이 읽는다고 애들이. 그런 약간 책벌레로 보는 경향이 많은데 물론 책도 좋아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편견까지 가질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 국문과는 어떤 걸 배우는지. 이게 영어로 하면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이라는 건데 그거 그냥 말 그대로 하면 한국어랑 그리고 이제 문학을 배우는 건데 어떻게 보면 거기에 딱 국한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맞춤법도 배우고. 네. 그냥 문학. 문법적인 것도 배우고 뭐 소설, 시. 고전, 현대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그런 문학 쪽에서도 많이 탐구하고 네, 공부하는 편이에요. 국문과로 오기 전에 상상한 학과가 오늘의 국문과는 어떤지. 먼저 말씀하세요. 오기 전에는 뭔가 이렇게 대학교 로망 그런 느낌? 그래서 막 이렇게 책들 딱 이렇게 들고 이렇게 긴 생물 이렇게 막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늘어뜨린다면서 막 이렇게 걷는 그거를 상상했는데 어느새 시간에 쫓겨서 인문대까지 뛰어가는 내가 보이고 있고 막 수업 시간에 졸고. 선배님은요? 저는 원래는 철학과도 굉장히 이렇게 관심이 많았었는데 국문학을 전공하면서 어떻게 보면 제 자신에 대해서 더 연구할 수 있고 뭐 부족한 점을 더 메꿀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술을 많이 먹더라고요. 술문과. 그러면 이제 국문과에 바라는 점들이 있으실 텐데 뭔지. 바라는 점. 학교장님이 계셔서 모임을 좀 적게 술을 좀 적게. 제가 학기장으로서 국문과에 솔직히 바라는 것보다 그냥 바라는 것 중에 하나지만 제가 뭐를 했을 때 그냥 저도 이 친구들이 뭐를 한다 그러면 믿고 따라가겠지만 이 친구들도 저를 믿고 따라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죠. 길게 얘기하면 저희 요번 슬로건이 브라이트니스거든요. 이게 첫 번째 뜻으로는 밝음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사람한테 이제 이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 총명하다, 약간 스마트하다 이런 의미로 많이 되는데요. 저는 이게 제가 추구하는 그런 이상에 가장 잘 맞는 단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국문까지만 영어를 쓰는 거고. 저는 국문과 하면 사람들이 막 굶는 과 막 이런단 말이에요. 국문과 나와서 뭐 해? 막 사람들이 그러는데 은근히 국문과 나와서 할 수 있는 직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인문학이라는 게 기초적인 그 직업에 대한 바탕이 되는 거니까 뭐 국문과 나와서 뭐 해? 라기보다는 국문과 나왔어? 우와, 그럼 공부 되게 잘하겠네? 뭐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국문과는 브라이트니스다. 시간을 지배할 줄 아는 사람은 인생을 지배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간에 쫓기며 사는 사람보다 계획을 세우는 실천하는 원대하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WBN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 바로 여기 원대방송